윤석열 석방 전에 2박 3일 동안 김건희가 사라졌던 적이 있고요. 성적이 없었던 날이 있고, 윤석열이 석방된 다음 날 뜬금없이 삼청동 안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나? 응?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돼? 아니 뭐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데? 보석이나 무슨 형집행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이죠. 맘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뭐 미네르바 가도 되고. 아니 돌아다니면 또 세금을 쓰는 거잖아. 청담동 술집 가도 되고. 네. 아무튼 거기를 다시 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개헌 모의를 하기 전에 전날에 모종의 인사들이 각자 관용차 타고 와가지고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 포함해서 분명히 4대가 들어갔는데 한 대를 누가 타고 온지를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김건희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석방 다음날 삼청동을 갔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어? 물론 범인은 뭐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 뭐 그렇지. 이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100%지. 삼청동 안 가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회수해야 되는 증거 내지는 기록이 있어서 간 게 아닐까. 거기에 계엄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기획서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녹취나 뭐 이런 CCTV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가갖고 회수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굳이 여기를 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술 맛이 좋아서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스키페는 양주 가지러 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검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윤석열은 뭐 술을 일단 못 마셨잖아요. 그 안에 못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술을 못 마셨을 거 아니야. 혹시 그때 거기다 가둬놨던 사람은 지금 가서 풀어줬나? 아무튼 잘은 모르겠고요. 이런 수상한 행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증거인멸의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윤석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이미 다 공개돼 버렸어. 동선이나 했던 거 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거고 파면될 거고 내란죄로 처벌을 받을 건데 지금 여기서 증거를 없애야 되는 사람은 누구 거겠느냐는 거야. 다 김건희 걸 거라는 얘기지. 뭔 증거? 거기에 직접 있었다는 증거. 거기에서 찍은 CCTV 같은 게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었고 직접적으로 계엄 모의에 영향을 미쳤다. 또는 비화폰을 통해 갖고 통화를 했고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 기타 등등의 확실한 물리적 증거를 없애면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렇죠. 경찰이 삼청동 안가 CCTV의 확보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12월 27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호처가 승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경찰이 CCTV 화면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안은 윤석열은 깜방에 가.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김건희를 연계시켜가지고 깜방에 보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오로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방어를 위한 이러한 증거인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는 걸로 풀려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물리적 증거가 없어야 되거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그래서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국토부 안에서 신나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용역 관리가 부실했는데요.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월간 진도 보고서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 감독을 미임명했고요. 내부 직원이 자체 감독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편익 산정 등 필수 분석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 18억 6천만 원을 전액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고의로 누락된 부분도 나왔는데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종점 변경 관련
4페이지가 삭제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추가로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꼼꼼하다. 자, 그래서 총 7명을 적발을 해서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 조치를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써놓고 자, 이 분석 지표를 보면 국토부가 무능하고 또는 국토부가 뭔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안 한 상태에서 돈만 줬다.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송 작가가 보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이러한 그 사전에 과업 수행 계획서는 이건 무조건 내야 돼요. 특히나 그 국가 관련된 일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에서는 거의 주간 단위, 일간 단위의 과업 수행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추가로 조사를 해보면 드러날 게 구체적으로 이 용역 변경에 관한 설계 담당자 그리고 여기에 관한 실무 인원을 찾아보면 절대 이 안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동해종합기술공사나 경동엔지니어링은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즉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만들고 이거를 설계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국토부 감사에서는 왜 이게 바뀌었는지 왜 종점이 바뀌고 이 지랄이 났는지에 대해서 그게 없어. 지들도 몰라요. 왜냐면 지들이 기획한 바도 없고 나는 알겠는데 응? 왠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왠지 알겠는 게 뭐냐면 얘네들 이름을 빌려갖고 일을 시켰지 실제로 이 용역을 주도했던 사람은 아마도 뭐 단우림 설계사 같은 요런 데서 해갖고 얘네 이름을 빌려갖고 얘네 이메일과 얘네 이름을 빌려서 국토부에다 던져준 거예요. 즉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모든 설계와 용역은 다른 기관에서 했을 가능성이 나는 훨씬 더 높다고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해 안에는 이거를 받아갖고 진행했던 실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보고서에 대한 진척 보고 내지는 그와 관련한 중간 도면들 같은 게 있거든. 도면을 그린다 해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측도 해야 돼. 그럼 보통 이런 데 가면, 이런 설계사무소에 가면 어마어마한 중간 단계 사진, 설계 도면들, 가도면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압수수색 해봐봐. 하나도 없을 거야. 여기서 안 했을 거거든. 다른 데서 했다. 여기는 이름만 빌려줬다. 그리고 입금은 100% 되지. 왜? 이름만 빌려주고 세금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3% 해갖고 한 13에서 15% 떼고 딴 데다 줬을 거야, 도로. 그래서 용역비 18억 6천만 원을 꿀꺽하고 그렇지. 그냥 나는 안 하는 대신에 누가 해? 아니 심지어 나는 한 얘는 거야. 완료도 안 했어. 근데 다 줬다는 얘기잖아. 응. 그럼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 응. 청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미 여기 들어간 돈은 여기에 없어요. 실무자한테 건너갔다. 물론 절반은 건희한테 갔겠지. 여기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요쪽으로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가 없어. 감사를 했는데. 왜냐면 얘들도 말이 돼?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묻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보면 그냥 국토부가 다 뒤집어 쓰고 담당 공무원 징계로 끝나는 일 같지만 이거는 동해기술공사를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누가 했냐? 누가 회의했냐? 누가 실측했냐? 누가 가도면 쳤어? 엔지니어 데리고 와봐. 컴퓨터 그래픽 한 거 3D 도면 갖고 와봐. 뒤지면 여기에서 그런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 원희룡이 막 그전에는 무슨 일타 강사니 뭐니 해가지고 막 난리 쳤죠? 근데 이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이 의혹, 이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버렸어요. 튀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원희룡이가 결국 명태균이 심어준 사람인데 아이고. 처음에는 외교부 장관 하고 싶다고 했다가 그렇지. 국토부로 끌려가서 했을 때는 일단은 여기 있다가 우리 김 여사 사업 아니고 우리 큰 사모님 사업 최 사모님 사업 잘 봐주면 다음번 총리는 당신이야.
뭐 요렇게 아마 모종의 언질이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국토 관련된 그 철도도 휘어주고 도로도 휘어주고 얼마나 많은 영역을 준비하고 또 국토부가 그때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습니까? 난리 쳤죠. 그린벨트 네. 다 풀어줬죠. 군사보호지역 다 풀어줬죠. 그다음에 건설 관련한 규제 제한들 다 풀었죠.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 수익을 누가 봤을까? 그 명령을 누가 내렸을까? 다 뒤져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원인이 그만두고 나갔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록 이런 다 애들 남아있어요. 철저하게 감사해가지고 되찾아내면 아니, 누군지 다 아는데 국토부가 몰라. 감사를 어마무시한 돈들이 아마 국토부를 통해서 흘러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SOC 예산, 그러니까 토목 수리나 토목을 새롭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120조입니다. 120. 어찌됐거나 2년 반을 이 정부가 그 예산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원희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만 해먹었겠냐. 양평의 땅이 얘네들 땅이 이거 여기밖에 없겠냐고 우리가 몰라서. 전국의 땅이. 전국의 어마어마한 땅들과 부동산들이 오죽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상의 장인이라 그래야 되나? 실질적인 재산 관리인으로 돼 있는 그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씨. 충식 씨가 자기 메모지에 10조 원 정도를 10조 원 이상의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쓰겠어요. 나는 10조 원 훨씬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여기서 넘어가서 자 징계했으니까 끝냅시다. 끝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사사건건 다 뒤져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뒤쫓아서 저수집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오는 검찰 해체에 투입할 거예요. 아니, 용역비만 18억 6천만 원이에요. 그동안 든 돈도 어마어마해. 근데 공무원 이거 자르지도 않았어. 이렇게 징계하고 끝난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승진시킬걸? 아니, 입 닫아주는 조건으로. 버스 기사를 몇백 원 했다고 해고됐잖아. 800원이야. 근데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200원이야. 자판기 커피 뽑아 먹는다 그랬어. 800원. 어쨌든 몇백 원이잖아.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 그거 했다고 회사에서 잘리는데 그 재판해가지고. 근데 공무원이 이 세금을 해먹었는데 이거를 자르지도 않고 가만 놔둔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김건희 흔적 지우기인데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못 아니, 지워. 저기, 아니, 똥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놓고, 야, 똥 안 보이지? 냄새 안 나지? 이러면은 직화 우리가, 막는다고 또 없나? 야, 나는 냄새가 안 나고, 나는 안 보이는데 니들도 그렇지? 바보 아니야?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서류 쪼가리 몇 장 없앴다고 해가지고 나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착각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보기관 내지는 국가기관의 모든 서버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 그래서 단말기나 아니면 그 서버 안에 있는 것들을 클라우드 차원에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한 번 기록된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언제부터?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네? 이들은 다 죽었어, 이제. 자, 검찰이 추가로 총선 당시에 김건희의 공천 관련된 발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휴, 지금 검찰이 한동훈 뭘 발이겠죠, 한대. 이것도. 네. 한동훈 발일 것 발이니까 JTBC 단독으로 나왔겠죠. 네. 예. 자,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죄송합니다. 강혜경 씨를 5시간 넘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이 왜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명태균은 김건희가 전화로 창원의창 공천을 도와줄 수 없으니 김해시 갑에서 경선하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옥중 서신을 통해서 여사가 창원의창에서 김상민 검사 당선을 도우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죠. 강혜경 씨는
당시 여사와 연락을 했다고 명 씨에게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명태균은 13일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려 보냈잖아요. 일산에 이제 다시 날짜 수로 날짜로 바꿔. 바꿔. 네. 야, 또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직전에 신천지를 접촉했다. 그동안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했고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진짜 우리 이러다가 세호가 그 이름 모를 송 작가님이 쓰신 그 소설 있잖아요. 우리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이었어. 그래서 실제예요, 이거. 이름 모를 송 작가가 사실은 내부자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역사 참조자다. 말하는 대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직전에 신천지를 만나서 이걸 하는데 이미 대선 전부터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때 이제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포항 장례식장에서 시작해서 대구로 해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 그 우한 쪽에서 들어왔던 선교단 일행이 이 한국으로 이걸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국에서 신천지가 실질적으로 선교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다가 네. 중국 공안에게 덜미가 잡혔죠. 그래서 불법 단체로 규정이 돼서 걔네들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간부가 포항에서 장례식이 있는 바람에 거기에 중요 간부들이 다 모였고 거기서 확산된 코로나들이 전국 확산이 됐다. 그래서 100명 단위의 코로나 환자 숫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5,000명 이상으로 확 뛰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말하자면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게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신천지 사람들에 대한 인적 조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보기관에서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1차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2차로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걸 막아준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신천지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신천지가 그 명단을 밝히는 순간 신천지에 연루돼 있는 정치인과 모든 공직자들 다 걸리는 거지. 초록 넥타이의 이낙연과 노원에서 수혜를 받은 이준석 같은 인물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걸 결사적으로 막은 거고 결국은 그거를 보호해 준 사람이 윤석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그 당시부터 이미 뭐 저쪽 애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본인의 캐비넷을 또 하나 넣는 거잖아요. 늘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이게 아니라 아니고 자기 캐비넷에 하나 야 이거 써먹을 때 있겠다. 그래서 이만희 총재는 코가 끼인 거예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해서 만일에 그때 구상권 청구 들어갔으면요. 그냥 신천지 해체될 수 있었는데. 신천지 자산이 뭐 4조 원이란 말도 있고 그 이상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해체돼야 되는 상황을 맞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코로나에 처박고 전국 확산을 주도하고 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게 사실은 그 당시 코로나를 유입해왔고 확산시킨 신천지다라고 결론이 났었으면 확산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 그리고 나중에 대선 패배까지도 안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2022년 1월 16일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신천지 신도이자 유력 여성단체 회장 이모 씨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 간다. 좋은 결과 만들어서 또 주일에 봐요라는 이런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은 이만희가 윤석열의 힘을 빌려서 신천지 조직을 보호하려 했던 정황이 있고, 그다음 신천지 내부 녹취에 의하면 이만희가 이땡땡을 통해 윤석열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발언도 확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금전적으로든 인력 동원이든 표동원이 됐든지 간에 신천지는 자기 역할을 다 했고요.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강세 지역이라 그래야 되나? 대구, 전남북 이런 쪽에서 의외로 상당히 많은 윤석열의 표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미쳤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는 미쳤기 게,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증언이거든요. 이 보도에 보면은 이만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덕분에 풀려났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 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힘 당원 가입을 독려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지금 그 전국 기독교 연합에서 왜냐면 여의도도 가고 성경 들고 사진도 찍고 물론 그 다음날 절에 가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종교 대탄압을 다 이르지 않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그 얘기했어요. 사이비 가지 말라고. 그런 쪽에서 기독교 단체나 이런 다른 종교 단체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은 저놈들이랑 한패였구나라는 차원에서 아마 종교계 규탄 성명이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이도 여기에 대해서 실드 못 쳐요. 묻히지. 예. 왜냐면 얘 봐라 이게 우리 쪽에서도 뽑아먹더니 저쪽하고도 뽑아먹었네.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딴 단체 다른 종류하고 내통한 거에 비해서 전광훈의 분노 내지는 전광훈의 어떤 그 반항이 제일 심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전광훈이 저는 집회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에이, 아니야. 뭘 포기해. 응. 지금 트럼프 탓하고 있어요. 네? 물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무엇을 했는데?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트럼프 때문이래요. 정거가. 아니 이러면 트럼프가 돈 받아먹고 계약 이행했다고 FBI에 고소하게 생겼네? 자, CIA예요. 비상계엄을 트럼프가 한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각하가 융카 보고 계엄하라 했다. 윤석열한테 트럼프가 계엄을 하라고 시켰다고? 이것도 새로운 이론인데요? 네. 근데 이런 걸 믿는 사람들 수준을 보면 뭐 그냥 그 수준인 트럼프가 거죠. 윤석열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접촉이나 했을까? 당선인 아니 접촉했으면 당선인 시절에 접촉했으면 윤석열 측에서 찌라시 뿌렸지. 그렇지 벌써 자랑하고 난리 났지. 사진 찍고 난리 났지. I love you 트럼프 막 이거 하고 있겠지. 에이.